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한동안 공개를 하지 못했죠. 일정 부분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공개를 못했다가 2021년도가 된 지금에서야 지난 2020년 9회차 11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영상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것 그대로 방송하는, 방송은 아니죠.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조금 중간에 듣기 거북한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0년 9회차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1분 정도를 쓸데없는 말을 떠들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CS 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1980년대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 1980년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 81년도에 아시겠지만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사스 항공사의 얀 칼슨이라는 사장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15초의 기적입니다 라는 워딩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MOT죠. 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고객가치 경영, 그래가지고 LG, 93년도에 삼성, 신경영,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전 산업 분야, 어떻게 보면 전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속이 상해도 일본 사례를 고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꼭 일본 사례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4번에 있습니다. 일본 소니사의 고객 만족 경영 도입입니다. 자, 이 관점, 일본 사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83년이 아니라 93년이요. 삼성. 자, 89년 현대자동차. 자,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지만 2000년 9월 1일 날 현대라는 그룹부터 분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맞지 않죠. 1980년대 후반 업종을 불문한 아니요, 저것도 90년대 후반. 5번 82년 국내 최초 LG그룹. 자, LG그룹 아까 9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보시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귀인 이론의 내적 귀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귀인 이론. 어떤 행동의 결과, 어떤 나온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뭐야? 라는 걸 찾아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인 이론을 배우셨던 이유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관점을 구매 후 과정에 나오는 저걸 배우기 위해서 같이 연관되는 이론들이기도 하죠. 저희가 고객 만족 이론과 관련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내적 귀인이라는 관점은요, 원인의 소재. 아마 선생님들 보시는 기본서에는 이게 인과성의 위치 차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위치 차원에 대한 걸로 나오는데 원인의 소재. 자, 여기 이제 내적, 외적 귀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내적 귀인, 그럼 기분, 성격, 태도,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가 보기로 볼까요? 가 운수. 해당하지 않죠. 운수는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있죠. 다 기질. 이제 얘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 기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 이 기질이라는 관점은요, 기분 또는 어떤 성격 이런 관점하고 다 어떻게 보면 믹스될 수 있는 워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질이 내적 귀인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 특성. 자, 성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 얘는 해당하지 않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라. 이렇게 정답도 공개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도, 기질, 성격, 특성. 이해가시겠죠? 요 관점은, 이런 문제 유형은 좀 보기 내용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린 쇼스택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적론, 지원 프로세스,
전체론, 아니 죄송합니다. 목적론 지원 프로세스가 아니라 핵심 프로세스죠. 네, 그죠. 전체론, 자 이게 지원 프로세스 하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으로 가능하면 네, 고객의 입장으로. 그래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고객과 종업원 모두를 고려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관료적이지 않게 하세요. 이 5개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이며 실제적인 과업 성과를 중시합니다. 자, 이래서 이걸 핵심 프로세스의 관점이라고 부르죠. 2번. 전체론이며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원 프로세스의 관점이라고 불러요. 3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계획되어야 된다. 뭐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아까 누구의 입장에서? 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라는 관점이었죠. 3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4번 창의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도 접점 종업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므로 설계 과정에 종업원과 고객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쭉 읽어보실 때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선생님 앞뒤의 문맥상 잘못된 문맥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대기 관리 방안. 자, 대기 관리 방안 나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 시스템의 유형은 뭘까요? 저희가 대기 관리 시스템 문제 중에 가장 수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선착순의 원칙으로. 자, 여기서 벌써 답을 지목하죠. 선착순의 원칙으로. 선착순의 원칙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기 시간의 공정성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됩니다. 이 두 번째 거, 고객이 기다리는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딱 답을 지목합니다. 기다리는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단일 대기열, 다중 대기열, 번호표 중에 뭘까요? 그죠? 단일 대기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거 볼까요? 대기열이 지나치게 길 경우 고객이 떠날 수도 있다. 예, 이유는 한 줄석이니까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 3개 중에 두 번째 걸 가지고 딱 답을 지목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거에 선착순의 원칙으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마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서비스 접점의 유형 중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가장 복잡한 유형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접점의 유형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기본서에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 이렇게 3가지를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원격 접점은 일단 뭘까요? 네, 그죠. 대인 간의 접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은행 가서 ATM기 앞에 서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 은행의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순간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과 구트만의 대인 간의 상호작용입니다라고 하는 정의 내용이 아니라 린쇼스텍의 확장된 고객이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순간 이런 관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게 원격 접점입니다. 두 번째, 전화 접점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가변성이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목소리, 청각적인 요소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화 접점에 대한 건 가변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 가장 복잡한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대면 접점입니다. 대면 접점이 복잡한 이유는 뭘까요? 네, 비언어가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게 동시에 전달이 되면 놀랍게도 비언어적인 걸 믿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맹신을 한다라고 실제로 연구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뢰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의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장 복잡한 유형 선생님 대면 접점 이유 비언어적 요소가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입니다.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가 저희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2018년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년도였을까요?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이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점은요. 일본에 있는 한 80여 개 이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요. 품질 기능 전개를 적용했을 때 이거 하는 뭐 효과 또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그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선생님 결과치의 값들이에요. 이거 갖고 얘기가 되는데 품질 기능 전개 같은 경우는요. 꼭 아셔야 되는 게 고객의 요구예요. 고객의 요구를 반영시켜 준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건 잘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왜? 고객이란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제조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당신의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 그럼 결국은 당신의 의견을 반영해 준다는 관점은 나중에 가게 되면 누구의 만족으로? 그렇죠. 그 바로 당신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신이란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구매와 구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 새로운 사람에게 또 구전을 합니다. 그럼 저희와 거래가 없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거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관점. 저희와 거래를 하지 않던 고객이 새롭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따지면 흔히 저희가 무슨 점유율의 확대? 시장 점유율의 확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 있는 마켓 쉐어 축소 맞는 얘기일까요? 마켓 시장 쉐어 점유율 이렇게 따졌을 때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관져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QFD 품질 기능 전개라고 얘기가 되면 죄송해요. 제가 뭘 떨궜어요. 품질 기능 전개라고 얘기가 되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 키워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마켓쉐어 축소라는 관점입니다. 이 분석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이 한 1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저희가 무슨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 관점부터 꼭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씩 볼까요? 1번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거 고객 지향적인 기업 문화가 나와야 되죠. 2번 고객을 가장 중요시하는 역 피라미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 바로 이 역 피라미드죠. 이거 역을 빼고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답은 아니네요, 이번에. 3번 최고 경영자는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 글자로 얘기하면 전사적이라는 소리예요. 전사적이라는 관점은 맞아요. 4번 고객 만족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양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평가, 보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전사적이라는 걸 끌고 가는데 분명히 언젠간 한계점이 만들어집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겠죠. 고객 만족도를 지수화하고 자 이래서 저희가 배우는 게 CSI잖아요. 이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고객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따지면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좀 뭐랄까요? 정독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가 점점 길어지네요.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마이네트가 얘기한 고객 만족 경영의 도입 배경입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CS 개론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내용 중에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제가 꼼수를 하나 알려드린 게 있죠. 그때는 5번부터 보시라고요. 물론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5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보다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맞을까요? 네, 바뀌어야죠.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요행으로 5번이 딱 답이긴 했습니다만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문제 중에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문제 유형이 지금 문제 유형이란다. 이게 길어요. 장문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길진 않아요. 이것보다 더 긴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유독 5번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뭐 저도 웃음이 지금 터지긴 했습니다만 이상할 정도로 5번 답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걸 갖고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적용하지는 마세요. 네, 그냥 참고 사항 정도의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네,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마이네트가 주장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입니다.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하드웨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 하드웨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뭘까요? 네, 유형적이야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모양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개념을 이제부터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문 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자, 절차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절차 프로세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무슨 요소? 소프트웨어겠죠. 2번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누가요? 누가 신속하게 반응한다? 직원이 그러겠죠. 휴머네요. 3번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취향에 따라 가겠답니다. 취향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소프트웨어. 4번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 선택의 폭이 넓고 구비되어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네, 상품이 일단은 전부 다 진열되어 있어야겠죠. 뭔가 따지게 되면 하드웨어입니다. 5번 직원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누가요? 직원이요. 예, 휴머네어입니다. 예, 조금만 문제의 개념만 조금만 확대를 해보시면 충분히 선생님들 구별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휴머웨어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향후 출제가 되면 내내 하드웨어로만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변형되면서 나올 겁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TCS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요소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건 매번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경쟁력 요소,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 경쟁력 요소라고 얘기가 된다는 관점은 결국 뭐예요? 네, 우리 기업 바깥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는 우리 기업 안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볼까요? 보기를. 1번 지식.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거 우리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 이거 바깥으로 보여줄까? 이럴 필요 없잖아요. 2번 브랜드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바깥쪽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브랜드. 3번 정보기술 보여줘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래야 저희가 무슨 뭐 다음 제품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죠. 4번 프로세스. 이것도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5번 인사조직. 이것도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흔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사조직 그러면 야 직급 개편한다는 거 바깥쪽으로 다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걸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변해갈 뿐이지 이 관점이 우리 경쟁력 요소를 늘려주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브랜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문제를 풀어봤고요. 뭐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틀어버렸는데요. 10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 조금 나는 이해가 어렵다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 거 자랑하려고 핀 거예요. 네, 왼쪽 위에 있는 거 제가 출판해 놓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저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서점에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 제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오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의 문제 분석 솔루션, 뭐 지금 유료로 물론 전환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험 준비하는 유형에 맞게끔 어떤 문제집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 접수에 딱 한 번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확신을 갖고 제공해 드리니 한 번 정도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번 영상이 시험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